예, 저 박기봉입니다. 40도를 육박하는 이 폭염에도 불구하고 태극기를 들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애국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안 들려, 더 크게.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2016년 11월 이후 지금까지 33회 태극기 집회에 한 번도 안 빠지고 이 밑에서 여러분과 같이 탄핵 무효를 외치고 박근혜 대통령 구속 석방과 문재인 퇴진을 외치면서 태극기를 흔들면서 이 시내를 같이 행진을 했었습니다. 행진을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여러분들이야말로 이 나라를 위기에서 구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야말로 나와 뜻을 같이 하는 진정한 나의 동지들이고 친구들이다는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이 자리는 단상의 이 자리는 제가 나이 70이 넘게 먹도록 처음으로 서보는 자리입니다. 한 번도 단상 위에서 마이크 잡고 큰 소리를 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오늘 이야기하려는 것은 지난 화요일 날 세종문화회관에서 보수통합 어떻게 이룰 것인가라는 주제로 국민 대토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략히 이 자리에서 이야기해달라는 민종 총장님의 부탁을 받고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날 제가 토론회에서 이야기했던 주제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종북 주사파, 좌파 이런 인간들을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인간으로 생각하기에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동들만 하길래 저는 평소에 그들을 짐승으로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계기로 그 종북 좌파들만 인간이 아닌 금수가 아니라 우리가 흔히 우파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내에도 인간이 아닌 존재들이 많이 섞여 있는 걸 알았습니다. 자기가 모시던 대통령을 아무 죄도 없는데 탄핵을 해서 감옥 속에 집어넣고 고생시키는, 그러면서도 마음속에 측은지심이라고 하나도 느끼는 이런 인간들을 어떻게 우리가 인간으로 대우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말도 안 되는 제목을 덮어씌워서 대통령을 탄핵하는 저들에게 과연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말하자면 시비지심이 하나도 없는 금수와 같은 인간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우파 쪽의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우파 통합을 이야기할 때마다 저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빠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에는 우선 우파란 어떤 종류의 사람이냐, 그걸 미리 정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파가 아닌, 인간도 아닌 금수인 자들을 자꾸 우파 통합의 대상으로 여기는 바람에 우리 내부의 의견이 헷갈리고 서로가 의견 충돌이 일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이야기해서 탄핵에 참석했던 자들은 인간이 아닌 짐승, 금수라고 생각합니다. 저 인간 아닌 금수들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와서 우리와 같은 우파가 되어서 어깨를 맞잡고 같이 이 나라를 다시 바로 세우기 위해서 싸우려면 우선은 인간으로 되돌아와야 합니다. 인간이 아닌 금수가 인간으로 되돌아올 수 있는 길은 자신들이 한 잘못을 고백하고 반성하고 뉘우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들은 저들을 같은 우파로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저들이 인간으로 되돌아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파의 대표자가 되려면 우파로서 각급 정치적인
대표가 되어가지고 우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는 거짓말을 하지 말아야 합니다.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진실을 존중하고 진실만을 말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에는 지난 탄핵 과정도 보아시듯이 완전히 거짓 선동에, 거짓 물결에 나라가 떠밀려갔습니다. 탄핵 이전에는 또 어떤 거짓 광란이 이루어졌느냐?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면 뇌에 구멍이 뽕뽕 뚫린다는 말도 안 되는 거짓말로 한 나라를 국정을 마비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전에는 또 미군 부대 훈련에서 돌아간 이선희 효순이 사건을 두고 또 완전히 거짓의 광란을 부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세월호 사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완전히 있지도 않은 거짓말을 터뜨려가지고 나라를 마비시켰습니다. 이 모든 행위의 뿌리, 거짓의 뿌리, 거짓 광란의 뿌리가 어디에 있느냐? 언제부터 시작했느냐? 1980년 5월 18일 광주 사태 때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다 아시다시피 광주 사태 때 광주 시민들의 이성을 마비시켜가지고 들고 일어나게 한 거짓말이 뭡니까? 경상도 군인들이 와서 전라도 사람들 씨를 말리려 한다. 병굴이 대금으로 여학생 젖가슴을 도려냈다. 대금으로 임산부의 배를 찔러서 폐를 꺼내 공중에 던졌다. 이런 인간으로서는 차마 상상도 하기 없이 말로 옮길 수 없는 이런 거짓말을 터뜨려가지고 광주 서민들을 일으켜가지고 이렇게 광주 사태. 그런데 그러한 광주 사태를 폭동이 아니라 민주화 운동이라고 인정을 하고 거기에 가서 고개 숙이고 임을 위한 행진곡을 그들과 같이 부른다면 그런 사람은 보수 우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북한에 대한 지원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수 우파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북한이 어떤 체제입니까? 완전히 전체주의 사교 집단일 뿐만 아니라 1인의 노예주가 있고 그 밑에 2,500만 명이 노예로 살아가는 사회가 북한입니다. 우리가 남한에서 어떤 것을 지원하고 인도적인 차원에서 보내더라도 그 인도적으로 보낸 것은 완전히 위에 노예주와 노예주의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들에게만 돌아가고 일반 민중에게는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단 방법을 안 가해가지고 저들을 도와주지 못해서 안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거야 원래가 태생이 전국 좌빨들이니까 그렇다 치고 소위 보수 우파라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인도주의란 이름하에 북한을 도와주는 것에 참여하는 사람들 저는 보수 우파로 인정하기 어렵습니다.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지난 토론회 때와 마찬가지로 오늘도 더운 데서 장시간 이야기하지 말아달라는 주최 측의 부탁이 있어서 간단히 끝내겠습니다만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겠습니다. 보수 대통합 어렵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간이 아닌 짐승, 금수 말하자면 탄핵에 참여했던 이 인간들이 반성하고 회개하기 전에는 우리는 그들을 보수로 인정하지 말고 제쳐놔버리고 만약에 그들이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면 받아들이고 그렇게 해서 정치권만 정리되면은 보수 대통합은 저절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또 이게 태극기 집회 나오면은 곳곳에서 왜 태극기 집회가 하나로 통합이 안 되느냐? 태극기 집회부터 통합을 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보수 대통합이라고 이야기할 때는 우리 태극기 집회에 참여하는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정치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시민들은 우리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건 오로지 선거판에 가서 도장을 우리의 주권을 누구에게 위임하느냐, 그 행위로서 우리의 주권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는 끝납니다, 사실. 그리고 지금 태극기 집회가 다 하나로 뭉쳐가지고 대규모 집회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 있습니다. 이 인원은 다 뭉쳐봐야 적들에게 비웃음을 사기에 딱 알맞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평소에는 분산 집회를 하고 대규모 집회를 할 계기가 있을 때 그때 다 같이 모여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빨리 우리가 이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시민들의 숫자를 홍콩처럼 100만, 200만 명으로 늘리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태극기 집회에 나오는 숫자가 100만 명, 200만 명이 될 때는 그 어떤 정권도 시민들의 힘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날이 바로 우리가 승리의 날입니다. 우리가 지금 기대할 때라고는 정치권 아닙니다. 어디 하겠습니까? 어제 그저께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기대할 때라고는 우리 자신의 힘과 그리고 미국의 대북 정책, 대남 정책, 그리고 일본의 지금 현재 아주 도발을 우리로 봐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 이 정권이 반일 할인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은 이것은 자기들의 발등을 찍는 것으로 끝날 것임을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